안녕하세요. 직무교육 3강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4일 지난주 토요일이네요. 저희 회사에서 제1회 노사협의회배 카트라이더 러쉬 플러스 대회를 유튜브 실시간으로 중계했습니다. 보통 실시간 중계 때 버퍼링이 걸리는 일이 자주 생기는데 이번 2시간 반 동안 진행되면서 버퍼링도 없고 영상도 FHD 60 그리고 음성도 굉장히 좋았다고 이런 평이 있었습니다. 잠깐 그때 실시간으로 나갔던 방송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믿음은 누가 될 것인지 머랭고 아직 머랭고 아직도 멀었다. 고속도 앞에 흔적 결정적일 때 불법을 와.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고 대중화된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OBS 스튜디오는 100% 무료 프로그램입니다. 디자인이 약간 미흡하긴 하지만 프로그램이 가볍고 안정적입니다. 엑스플리트는 무료 사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우선 무료 사용으로 720p까지 송출이 가능하고요. 그 이상 송출하려면 유료 결제를 해야 됩니다. 디자인은 매우 깔끔하나 OBS 스튜디오보다 프로그램이 무겁습니다. 두 프로그램은 동일하게 여러가지 플러그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요즘에 스트리밍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모두 다 플러그인들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선 무료 프로그램인 OBS를 저희는 사용하였습니다. OBS 스튜디오는요, 윈도우, 맥, 리눅스 모든 환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녹화와 실시간 방송을 할 수 있는 무료 공개 소프트웨어로 여러 개발자들이 자발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구글에서 OBS라고만 검색해서 들어오면 지금 사이트로 들어오게 되고요. 여기서 각자 OS 환경에 만든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설치하는 데에는 다른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오늘은 유튜브를 이용해서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자신의 계정이 90일간 실시간 스트리밍 제한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시간 스트리밍을 할 수 있는 채널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우선 인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주소창에다가 youtube.com/verify라고 치면은 채널 인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이렇게 그림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기준으로 이용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유튜브 창에서 보면은 여기 만들기라고 있습니다. 만들기를 눌러보면 실시간 스트리밍 시작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르게 되면 저는 벌써 채널 인증을 받은 상태라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채널 인증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이제 화면에 채널 인증을 받기 위한 과정이 나옵니다. 그거대로 수행하면 24시간 후에 채널이 열리게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실시간 스트리밍을 시작하려면 하면서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는 게 현재 스트리밍을 내보내기 위해서 대기 중인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OBS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직접 하나하나 설정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OBS의 상세 설정 부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 창을 열면요, 이 장면 목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장면 1만 있을 거고요. 저는 이 지금 직무교육 때문에 장면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소스 목록은 이제 사용할 부분들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 보면은 텍스트, 그리고 디지털 시계, 그리고 보면은 카메라 2대에 스마트폰까지 해서 카메라 총 3대입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캡처 창, 그 다음에 마이크 4개 이렇게 지금 설정을 해 놓은 거고요. 가장 먼저 설정할 부분들은 먼저 여기 설정 부분입니다. 설정 부분에 보면은 4가지가 중요합니다. 우선 방송, 출력, 오디오, 비디오 이렇게 4가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이 방송 부분에서는 우선 내가 스트리밍 이 서비스를 어떤 걸 쓸 것인가, 유튜브도 있고요, 트위치도 있고, 페이스북 라이브, 그리고 모두 보기 누르면은 또 다양한 이런 플랫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는 지금 유튜브를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있죠. 예, 유튜브를 쓰는 거고 서버는 기본 서버로 놔두면 되고요. 이 스트림 키 지금 방송 중이라서 보여드리지는 못하는데 보이기를 누르면은 이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스트림 키는 어디서 가지고 오냐면은 한번 볼게요. 네. 아까 열었던 유튜브 창, 그러니까 유튜브에 나의 스튜디오 이 창에서 보면은 스트림 키라고 되어 있고 인코드에 붙여넣기라고 되어 있죠. 복사 버튼을 누르면은 이 키가 카피가 되고요. 이 카피된 값을 아까 네, 여기 설정에 방송에 있는 스트림 키에다가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OBS랑 그 유튜브에 있는 스튜디오에 있는 스트림 값이 같으면은 서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비디오 창을 보겠습니다. 기본 캔버스 해상도는 말 그대로 나의 보통 모니터 해상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서 출력은 어떻게 내보낼 건가? 저는 똑같이 내보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 이 해상도 조절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테스트 해보시고 사용하셔도 되는데 보통은 저는 이렇게 모니터의 창에 있는 부분들을 그대로 내보내기 때문에 기본 해상도와 출력 해상도를 같게 둡니다. 그리고 출력 축소 필터가 있습니다. 이 축소 필터 자체는 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점점 화질은 좋아지고요. 대신에 CPU나 이런 그런 소스들을 많이 잡아먹게 됩니다. 그래서 PC의 사양이 안 좋은 상태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거를 사용하게 되면은 아마 많이 PC가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BI로 시작하는 이 부분으로 쓰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아래에 있는 랑크조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FPS 값은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보통 뭐 24, 30, 60을 가장 많이 사용하죠. 네, 저는 뭐 특별한 의미 없이 우선은 59.94를 사용하는데 보통은 60을 씁니다. 출력 부분,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우선 크게 방송과 녹화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방송과 녹화 부분에서 인코더 설정은 눌러볼까요? X264와 엔비디아의 NVENC H264 코덱이 있습니다. 이 위 코덱은 엔비디아에서 실시간 스트리밍용으로 따로 만들어낸 프리셋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인코더를 저 같은 경우는 그래픽카드에 있는 걸 사용하고요. 그래픽카드가 없다라고 하시면은 혹은 성능이 떨어진다고 하시면은 X264 즉 CPU에 있는 인코더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인코더 같은 경우는 NVENE H264 그리고 X264가 있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NVENE H264 같은 경우는 그래픽카드로 작동하는 코덱이고요. 엔비디아가 스트리밍용으로 만든 프리셋으로 빠른 전송 속도와 좋은 품질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X264 같은 경우는 CPU로 작동하는 코덱이고요. 베리패스트에서 슬로우로 갈수록 그 옵션에 있습니다. 베리패스트에서 슬로우로 갈수록 무거워지지만 안정적이고 패스트로 갈수록 가벼워지나 불안정해집니다. 높은 사양을 필요로 하는 게임을 녹화하는 경우에는 그래픽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H264 사용을 권장하고요. 단순 영상 송출, 지금과 같은 단순 영상 송출이나 녹화할 경우에는 이런 엔비디아의 코덱을 사용하게 됩니다. 비트레이트는 그 영상을 보낼 때 초당 얼마만큼을 보낼 거냐라는 양이거든요. 무한정 많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어느 일정 선 이상 되면은 화질의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족하게 되면은 화질이 끊긴다거나 뭔가 깍두기처럼 화질의 그런 열화 현상 같은 게 생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7000kbps를 놔뒀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가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튜브 창에 보시면 이 부분을 눌러서 고객센터를 확인합니다. 이 고객센터에는 여기서 비트레이트라고 치면 나오나요? 비트레이트라고 치면은 권장 업로드 인코딩
그리고 라이브 인코딩 설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OBS에서 설정하는 걸 추천하는 값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이 값들을 저희는 뒤에 설정에서 보면은 적용하고 있는데, 지금 비트레이트 같은 경우는 여기 위에 있는 이 부분 1080p에 60프레임 사용할 때에는 해상도는 당연히 1920, 1080이고요. 비트 전송률 범위는 4500에서 9000kbps까지가 적당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7000을 쓰고 있는데요. 보통 4500에서 9000까지 테스트를 해봤는데 한 7000 정도 되니까 그런 화질에 대한 부분에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7000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가이드에 대한 부분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많이 쓰는 해상도가 지금 30p, 1080p에 30이죠. 30프레임 쓰는 경우는 보통 3000에서 6000. 그래서 컴퓨터 사양이 떨어지거나 하면요, 보통 3000 정도 설정하고, 뭐 일반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보통 4000 정도, 4500 정도 설정하게 됩니다. 그 이하 해상도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시면 이 비트 전송률에 대해서 입력할 때 가이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이 부분을 많이 둔다거나 크게 넣어버리면 이게 문제가 생겨요. 부하가 많이 걸려서 가면서 막 이렇게 영상에 렉이 걸리고 하는 부분이 생겨요. 저희가 그 지난주 토요일 날 방송할 때도 이 부분을 사무실에서 테스트를 했었거든요. 해서 어느 정도가 되니까 이런 끊김 없이 나가는 걸 확인하고 그때 방송했던 겁니다. 만약에 4K 60으로 나가게 되면은 이 전송률 자체가 거의 5만 1000까지 올라갑니다. 굉장한 값입니다. 5만 1000이면. 네, 보통은 1080, 60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이 값을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이 유튜브 도움말에 있는 부분들을 참고해서 설정 값을 넣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 현재도 제 설정이 그렇게 들어가 있고요. 네, 들어가 있고요. 아까 키프레임 값, 키프레임 간격이라고 해서 2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유튜브 가이드에서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사전 설정은 가장 좋은 거는 최대 품질이겠지만 보통은 품질 우선으로 두고 프로파일은 하이, 메인, 베이스라인 3개가 있는데 보통 하이로 둡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체크는 네, 다 사용하시고요. 네, 최대 비프레임 같은 경우는 2로 두고 설정을 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만약에 출력, 내보내는 화질이 해상도가 1080p에 30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 비트레이트 값을 3000에서 4500 사이로 넣어주면 되고 60일 경우에 아까 보면은 네 9000까지였나요? 4500에서 9000까지였나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7000을 넣은 거고, 이 부분은 방송 부분이고 녹화 부분도 동일하게 놓으시면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녹화를 만이라고 놨는데 이거는 왜 그렇게 넣었는지 모르겠네요. 원래는 한 7000 정도만 놓으면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설정이 돼 있고, 그리고 오디오 같은 부분은 원래 기본 160으로 되어 있지만 128 정도로 다운시켜서 설정을 하시면 네, 송출되는데 문제가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상세 인코더 설정은 유튜브 고객센터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현재 출력 부분에서 인코더 관련돼서 설정된 사항은 왼쪽에 있는 게 해외 전문가 설정 예시입니다. 720p 해상도의 프레임은 48입니다. 여기에서 설정을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비트레이트는 4000kbps 정도 되고요. 키프레임 인터벌은 제 설정과 똑같이 2, 그리고 프리셋 자체는 퀄리티, 품질 우선이 되겠고, 프로파일은 하이, 그리고 룩 어헤드는 온, 그리고 아래 설정도 온, GPU는 0, 맥스 B 프레임 자체는 2로 두게 되면 이 부분이 가장 합리적인 설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하시면 절대 끊기는 현상이 없습니다. 단 조건은 네트워크 상태가 좋아야 되겠죠. 네, 여기 보면은 오디오 장치 목록 같은 경우는 네, 제 현재 PC에 연결되어 있는 이런 목록들이 나오죠.
여기 보면은 베링거 X USB에서 X32에 연결되어 있는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기본 스피커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런 장치들을 사용할 건가 말 건가를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방송, 출력, 오디오, 비디오 설정만 되면 바로 이제 방송을 시작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이 부분, 소스를 이제 만드는 부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화면에.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서 카메라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밑에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저 같은 경우는 웹캠이 1번 카메라거든요. 비디오 캡처 장치, 1번 카메라. 누르면, 장치를 뭘로 고를 건가 나옵니다. 제 PC에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인데, 웹캠 같은 경우는 로지텍 스트림캠. 아, 지금은 안 나오네요. 지금 안 나오는 게,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잠시만요. 네, 지금 제가 녹화하고 있는 시스템이요. 지금 오른쪽 화면에는 녹화를 하면서 OBS를 켜놨고요. 그리고 왼쪽 화면에는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OBS 열어놓은 거에서 또 OBS를 추가로 한 번 더 열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미 처음에 열었던 OBS에서 그 소스를 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창에서는 소스를 눌러도 이미 사용하고 있는 장치이기 때문에 활성화가 되질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시스템에 대한 부분만 지금 잠깐 설명드리는 거고요. OBS에서 방송 시작을 했을 때 유튜브에 어떻게 넘어오고 중간에 그런 확인들은 어떻게 하는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우선 OBS 창에서 보면은 저는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상태고 방송 시작 버튼을 누르면요. 누르면 이 창에 여기 있죠. 네. 유튜브 스튜디오 창에 지금도 스탠바이 상태인데 이 부분이 변화가 생길 겁니다.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방송 시작 눌러볼게요. 방송 시작 눌렀습니다. 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보겠습니다. 스탠바이 상태에서 네, 연결 상태 우수함이라고 나오고 실시간이 지금 나간다라고 나오죠. 네, 실시간 나가고 있고 여기도 동영상 URL 복사할 수도 있고 현재 해상도 자체는 1080p에 60으로 나가고 있고요. 네, 이게 본사에서 방송했던 거랑 똑같은 화질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여기서 다시 방송을 중지하겠습니다. 방금 중지했습니다. 5, 4, 3, 2, 1 이제 반응이 생기죠. 네, 실시간 방송 중지된 겁니다. 우선 스트림 종료를 누를게요. 네, 그럼 다시 스탠바이 상태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OBS에서 방송 시작을 눌렀는데 여기가 계속 스탠바이 상태가 된다 그러면은 OBS에서 방송 중지를 누르고요. 스튜디오 창에서 새로 고침을 누릅니다. 새로 고침해서 다시 스트림 창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OBS에서 다시 방송 시작을 누르고 확인해 보면 정상적으로 송출될 겁니다. 간혹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간혹. 네. 근데 보통 OBS에서만 누르고 방송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큰 착오입니다. 항상 테스트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보이는 이 화면에 이 왼쪽 여기 위에다가 시계를 한번 추가해 볼게요. 시계는 자 화면에서 시계 프로그램을 실행시킵니다. 이 시계는 독립적으로 움직이는데 이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시계가 설정을 OBS에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윈도우 캡처라는 걸 누릅니다. 확인을 누르면은 현재 떠 있는 이 프로그램을 얘가 잡습니다. 얘가 잘 보이게 한번 바꿔볼게요. 윈도우 캡처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넣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위에 지금 시계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 시계 보면은 Alt 키를 눌러서 이걸 자를 수 있어요. 요렇게. 얘도 요렇게. 네. 요렇게 자를 수 있고, 크기도 조절해서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만약에 여기 시계에서 요거를 스탑워치로 바꿔보겠습니다. 스탑워치로 바꾸면은 스탑워치 바뀌었죠.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만약 게임 같은 거 할 때, 자, 시작, 스톱, 리셋, 시작, 스톱, 리셋, 이런 식으로 뭔가 다른 데도 이렇게 응용할 수가 있죠. 스탑워치도 쓸 수도 있고, 뭔가 다른 걸 할 때 시계로도 사용할 수 있고, 색상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이 어플 자체에서, 프로그램 자체에서 제공하는 거니까, 이 OBS에서는 그걸 그냥 갖고 와서 사용하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가상 카메라 기능을 써볼 텐데요. 가상 카메라는 어떨 때 쓰냐면요. 제 이 화면이 나가고 있는데, 이 화면을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한 번 더 쓰고 싶어요. 그럴 때 사용하는 기능인데, 이 부분이 주로 웹X나 줌이랑 OBS가 서로 연동돼서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잠깐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우선 줌을 실행해 볼게요. 네, 줌을 실행하고, 아까 볼까요? 우선은 줌 실행 화면에서 새 회의를 열게요. 그러면은 오디오랑 비디오 검색을 하죠. 근데 여기서 저희가 여기 오른쪽에 있는 가상 카메라만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 버튼만 눌렀고, 이 줌 창에서 비디오 설정을 OBS 버추얼 카메라라고 선택만 하면, 지금은 루프로 빠져 있는데 지금 OBS 화면 자체가 그대로 줌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OBS 화면이고요. 그대로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화면이 줌 화면이에요. 아까 OBS에서는 가상 카메라만 켜준 거고요. 그 가상 카메라 켰을 때 하나의 다른 웹캠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 웹캠으로 작동되는 것을 이 줌에서는 비디오 소스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전 되게 이게 획기적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이게 나온 지는 조금 됐는데, 예전에는 OBS에서 플러그인으로만 지원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업데이트가 되면서 아예 기능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뭐가 좋냐면, 줌으로 지금 나가는 화면이잖아요. 줌으로 나가는 화면인데, OBS에서 제가 설정하기 나름으로 이렇게 지금 바뀌었어요. OBS가 하나의 스위치 역할을 하면서 다양하게 뭔가 만들어서 내보낼 수 있어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줌인데 제 스마트폰이 나가고 있는 거죠. 제 화면이 나가다가, 자, 제가 만약에 이걸 설명을 해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중단. 이번에 잠깐 볼 기능은 만약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하나의 또 웹캠으로 작동해서 내가 웹캠이 없어요. 웹캠이 없는데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이게 화면을 사진 기능을 사용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우선은 스마트폰에서 제가 어플이 지금 설치를 했는데요. 여기 보면은 드로이드 캠이라고 있죠. 드로이드 캠 오른쪽 가장 아래에 드로이드 캠을 다운받아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실행할 때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OBS와 이 스마트폰은 같은 네트워크 상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유기 안에서 같은 네트워크 대역에 있을 때 이 부분을 실행하면은 가장 아래에 있는 주소 보이시죠? HTTP부터 해서 비디오까지 이 부분을 입력해서 OBS에서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뭘 가지고 오냐? 카메라를. 그러면은 여기서 봅시다. 디스플레이 캡처를 켜고 꺼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보면은 여기서 미디어 소스가 있습니다. 미디어 소스를 누르고 로컬 파일에 체크를 해제한 다음에 이 입력 이 부분에다가 그 아까 아래에 있던 주소를 적어 보겠습니다. 192.168.55.24 포트는 4747/VIDEO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면 네, 지금 카메라가 잡혔네요. 보이시죠? 이렇게 네, 여기 잡혔네요. 이렇게 해서도 카메라를 활용할 수가 있죠. 네, 보자. 이 화면을 제거 요거랑 같이 켜서 여기다가 이렇게 놓을까요? 배치를. 네. 네. 보이시죠? 카메라 그대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이용해서도 웹캠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집에 못 쓰는 스마트폰이 여러 대 있다고 하면은 이거 서로 각도를 다르게 놔서 다양한 분위기를 또 연출할 수도 있죠. 네. 이런 기능도 있고요. 오늘 뭐 이렇게 갑자기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 이렇게 직무 교육을 했는데 혼자 하다 보니까 뭐 뒤죽박죽이에요. 뭐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뭐 말씀드리고 서로 공유하고 싶은데 이게 영상으로 뭔가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이게 유튜버도 아니고 집에 여러 시스템들을 해놓고 OBS나 다른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실시간 방송보다는 녹화를 많이 해요. 그 이유는 뭔가 아이디어가 생각나거나 다른 사람한테 뭘 설명해 내거나 할 때 간단히 녹화하고 간단히 뭔가 보여주고 화면을 띄워서 녹화한 다음에 보내주면 그분도 이해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볼 수도 있고 서로 그런 소통은 잘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하는 거고, 그리고 특히 이 스트리밍 부분이 영상 그리고 음향 그리고 네트워크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융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하다 보면 조금씩 계속 여러 부분으로 공부도 하게 되고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회사 업무와 딱 맞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도 개인적인 상식이나 본인의 이런 능력으로 가져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서 이번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